가끔 공중파에서 녹화할 때 보면요, PD 도우시는 분들이 앞에서 막 박수치라고 막 뛰어다니죠. 여긴 그런 분 없는데도 알아서 박수 잘 치시네요. 저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래 정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런 주제예요. 근데 이제 범위가 너무 넓죠. 공부의 재미를 초등실부터 느끼게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머니들 돕기 위해서 작은 서브 메뉴가 4가지 있어요. 학기 초에 왜 교육청에서 발간한 책자 다 받으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다시 이제 4가지 세부 주제로 나누어서 어머니들 돕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서브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 이런 주제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어머니께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도움이 될지. 저는 뭐 교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강사들도 이제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연수도 받고 또 강의 시연도 하고 이러거든요. 서로 피드백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연수를 받았을 때 우리 반에 계신 분들 보니까 한 절반가량은 초등학교에 오래 계시던 교장 선생님,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 한 절반 되시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은 보면 대학원에서 심리학, 뭐 상담 또는 감정 코칭 이런 걸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 학부모님들 찾아뵙고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들 많이 드리고 이러죠.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우리 집사람께서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서글픈 거라요. 또 바쁘시기도 하고. 4살 때 어느 날 단간 새빵에 살 때 신혼 때요. 이상한 촌스러운 브로마이드를 2장 구해와가지고 벽에 떡 붙여놓고 우리 4살짜리 애 보고 따라하라는 거라. 코끼리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한글로 코끼리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한글로 엘리펀트라고 쓰여져 있어. 그걸 따라하래 애 보고. 그 옆에는 기린이 그려져 있어요. 또 기린이라고 한글로 쓰여 있고 한글로 지라프라고 쓰여 있고. 그거 애한테 따라하라 하기 너무 내가 없어 보여가지고. 여보 치아라 하면서. 애 내가 키울게. 저 그래가지고 4살 때 애를 뺏었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멋있죠? 보통 많이 오는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 가면요, 이 말만 해도 벌써 막 박수가 막 나오고 난리가 나요. 사실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을 아빠들이나 또는 주변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불안한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대신 키워준다 하는데도 막 좋아하시고 막 부럽다 하고 막. 그러면 우리 집사람 뭐라 한 줄 알아요? 네가 데리고 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하면서. 저 더러운 성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서. 진짜로 저는 4살 때 이제 아이를 뺏어가지고요. 제가 잘 키워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큰 소리 쳤으니까 이제 잘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대안 없이 큰 소리만 친 거죠. 아빠들 다 그렇거든요. 네 집구석에서 뭐 했노? 하면서. 자기는 또 대안 없어요. 가끔 가다 어떤 아빠들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막 수학 듣기 도와주겠다고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죠. 엄마가 한 10분 만에 뚜껑이 열렸다면 대부분 아빠들은 평균적으로 5분 만에 방에서 뛰어나와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 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막상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잘 키워보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이제 막막해서 우선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이 경험부터 떠올렸죠. 만약 좋은 양육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저는 제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형이 새벽에 막 울면서 저를 깨웠어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단칸 새방에 살았는데 삼형제가 아빠하고 이제 같이 잠들었죠. 엄마는 그때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폐결핵을 앓으셨는데 요즘은 뭐 폐결핵 병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약에 내성이 생기면 안 들어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 어린이 책,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 그림책 강아지 똥을 쓰신 권영쌤도 폐결핵 걸려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오랫동안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은 좀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이제 잘 살다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치료가 안 돼가지고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희망 없이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셨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던 형을 그 밥상 펴놓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렇게 주무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형이 울면서 깨워서 우리 동생들이 일어나 보니까 진짜 바로 옆에 요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데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숨을 못 쉰 거죠. 그 내쉬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내쉬기는 하지만 산소를 들이실 힘이 없어서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 첫 장면이 그 장면이거든요. 어릴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어머니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했으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4학년 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전부 친척집에 하나씩 보내줬고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그 성격이 아주 괴팍해요. 설렁가에서 자라기도 하고 막 저 강의하다 보면 욕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어머니는 제가 욕한다고 막 교육청에 고발해가지고 교육청에 조사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렵게 보냈고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중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이제 공장에 다니고 뭐 기술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이론가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컸고 그래가지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키우려고 막상 덤볐는데 저는 그냥 방치되고 그냥 공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잘 키우고는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실 텐데 저도 제일 처음 아이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이 우리 아이에게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엄마들 전부 피아노 보내더라고. 자기들 어릴 때 피아노 치고 싶은데 못했거든요. 그 무슨 피아노를 국민 공통 교육 과목처럼 다 동네 피아노 학원 다 보내고요. 그래도 좀 어릴 때 복을 많이 받으셔서 피아노 어릴 때 좀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번엔 발레를 보내대. 그 발레 가면 이제 원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리 잘 찢어진다 하고 이러면 막 좋아가지고 고학년 때까지 계속 보내죠. 5학년, 6학년 때까지. 저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아쉬움이 저는 공부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놈 우리 아이만큼은 정말 공부를 잘 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 당시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지금은 뭐 영풍, 교보, 알라딘이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엔 제일서적 제일 컸거든요. 제일서적 가서 육아 코너 가가지고 좀 과장하자면 거기 있는 책 다 읽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 공부에 아쉬움이 크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고 저는 제목부터 봐요. 제목 보고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무조건. 우리 자녀교육책에서 서울대 뭐 이런 말 언급하는 것조차 신성시대죠. 그래서 뭐 S대 개사코 막 저는 뭐 너무 막 답답해서 너무 속물적으로 그냥 진짜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두 번째 주목한 거 영재자 들어간 제목. 뭐 이렇게 하면 영재로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닥친들 책을 다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끔씩 뭐 예를 들면 뭐 학력고사 또는 수능 뭐 전국 수석한 엄마의 수기 뭐 이런 게 우먼센스, 주부생활, 여성동화 이런 데 가끔씩 몇 페이지씩 뜨거든요. 그런 것까지 도서관에서 막 복사에다가 막 읽고 막 이렇게 책마다 이제 각 이제 장점 뭐 주장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은 책들 읽다 보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잡히더라고요. 야, 이거 신기하대요.
뭐 책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뭐 다 알고 있네 뭐. 다 알고 있어서 참 이상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책을 좋아해야. 여기 뭐 책을 많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왜 이게 다른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커진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구나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였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교사를 근무하는데 그 당시에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저희들은 달 쓰고 살아요. 그 서부중앙 근처에서 이 서점을 발견했어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간판을.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이를 데리고 이 서점을 간 거예요. 우리 아이 4살 때. 가보니까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아주 구입하기 쉬운 거예요. 요즘은 어머니들 뭐 어린이 서점 가면 전부 전집 매장 생각하죠. 그죠? 할인 많이 해준 전집 매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전문 서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잘 만들어진 어린이 책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었죠. 이게 대구에 한때 4군데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문 닫고 한 군데 딱 살아남았어요. 저 만천동 가면 조그만 서점 하나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때 한 80군데까지 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은 뭐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동네 골목 서점들이 다 망해가고 있죠. 여기 가보니까 진짜 좋은 책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끌려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매주 한 번씩 어린이 서점에 갔어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사서 그 당시에는 그림책 한 권에 한 5,000원 이렇게 했을 때인데 지금은 12,000원 해요. 그림책 한 권에. 근데 뭐 신혼이고 그때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니까. 가가지고 매주, 저는 거짓말 안 하고요.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가기 전에 당연히 신문의 뭐 어린이 책 소개 이런 거 스크랩하고 또 관련 서적 읽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책 목록을 좀 정리해 가서 갈 때마다 10권에서 15권을 사서 돌아와서 아이에게 읽어줬죠. 물론 제가 다 읽어준 건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아니,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5살 때까지 12년인가? 지금 생각해도요. 저는 아이하고 아이 공부를 시키면서 정말 뚜껑 많이 열려가지고 혼도 많이 내고 했는데 이 어린이 서점을 데리고 다녔던 이건 정말 잘했다 싶어요. 지금도 후회가 안 되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경험을 한 거죠. 요즘은 물론 뭐 꼭 어린이 서점 안 가도 돼요. 학교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 때는 안 그랬으니까. 그때는 어떤가 하면 학교에서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와서 집에서 책 한 권씩 학교로 보내래. 도서실을 채운다고. 그러면 저부터 집에서 꼭 버리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걸 애 가방에 넣어줘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그게 다 모이는 거죠, 학교 도서실에. 그러니까 학교 도서실은 쓰레기통이라.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가보도요. 저는 그때 남부도서관 많이 갔는데 남부도서관 어린이람실 가도 뭐 책 같은 책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이러면서 또 교양쌤이나 이제 학교에서 신경도 많이 쓰고 또 교육부에서도 예산 배정하고 이래가지고 그 학교 도서관에 사서쌤도 많이 배치되기도 하고 또 좋은 어린이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저처럼 어린이서점 다니면서 꼭 뭐 책을 매주 구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이 키우기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이서점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거 인증샷부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 이랜드 놀러 가고 이러죠. 아니면 화원동산 가거나 뭐 경주 가거나 이러시는데 우리 가족은 어린이서점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서점에서 이벤트를 해준 거라.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지금이야 뭐 다 스마트폰 있고 이래가 뭐 사진 찍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디카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어린이날 어린이서점에 책을 사러 오는 가족에게는 사진을 찍어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와이프 놀래가지고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저 미워가지고요 막
커피 한 잔 태워달라고 하면 밉다고 진하게 태워줘요. 일찍 죽으라고. 우리 애는 부끄럽다고 막 반항하다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죠.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알아요? 네. 다 아시네. 몬테소리 교구는 알아도 마리아 몬테소리 모른다 하더라고.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교육학자죠. 이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께서 한 아기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그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말 안 해도 그렇죠, 사실은.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체 영역이죠. 행동 발달. 그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각각 그 집에서 유기농 먹거리 찾고 GMO 조작식품 피하고, 그죠? 친환경 농산물 찾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영역이 뭔가 하면 인지 영역의 발달이에요. 이 인지 영역이 주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죠. 저는 인지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이 아이들에게 이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가, 쉬운 말로 하면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하는 힘이 있는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논술도 치고요, 구술 면접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학습에 필요한 인지 영역이 자연스럽게 자라나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쓸데없는 호작질 안 하게 되는 거라. 뭐 학습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동네 언니들 말 잘 안 듣게 돼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엄마들은 이제 처음에 저처럼 막 서점 가서 막 육아서적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부터 보면 아파트 밑에 노란 차 기다리죠, 아침에. 그 처음 보낼 때는 긴장해가지고 막 애가 안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전문가의 권유대로 냉정하게 돌아서라 가지고 애를 그 기관의 선생님께 맡기고 냉정하게 돌아서 엄마들이 다닥 뛰어 올라가. 그리고 막 이제 익숙해졌죠. 적응하고 나면 엄마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빠이빠이 하고 뭐 좀 이따 오후에 또 만나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헤어지죠. 며칠 있으니까 애들 떠난 다음에, 노란 차들 떠난 다음에 엄마들끼리 그 자리에서 수다를 떨더라고. 뭐 어때요 하고 뭐 서로 형편을 묻고 뭐 이러면서 사귀기 시작하대. 또 며칠 지나니까요,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를 딱 찍어가지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렇게 데리고 가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커피 대접하고 과일 깎아 드리면서 물어보죠, 궁금한 거. 그렇게 이제 자녀교육 정보를 유통하고 이제 이렇게.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그냥 묻는 것만으로 감질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무슨 뭐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그냥 마지 못한 척 하면서 이제 가죠. 같이 건너가요. 이제 크로스 방문. 가면 이제 언니는 또 커피 끓여야 되잖아요. 과일도 깎고.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 사이에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이제 집 구경하는데 관심이 없고, 사실은 큰애 방이거든. 큰애 방에 그거 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있는지 살피죠. 스캔 하고 아이 책상 위에 학습지 뭐 놓였는지 막 보고. 엄마도 이렇게 이제 자녀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일찍 학교 출근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노란차 기다렸다 태우고 그랬어.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하나 만약에 그 캣더라면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그냥.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죠? 그래도 전 나름 좀 유명하거든요. 엄마들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알아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 제가 원조 멤버잖아요. 전설적인 회원이에요. 제 입으로 전설적이라 하려고 좀 그렇긴 하지만,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은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겼어. 저는 거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 저 어린 서점을 만나서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니까 학습에 필요한 저런 인지 영역의 여러 요소들이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독해 능력 자라겠죠. 지금도요,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아이들을 평가할 때 듣기 평가를 빼놓고는 다 뭐예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독해력이 자라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독해 능력이 자라게 되죠. 어휘력도 따라서 풍부해지고요. 그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물론 생각하는 힘은 가장 좋은 방법이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우리보다
생각하는 그 힘이 훨씬 깊죠. 지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것을 체험하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데 이 간접 경험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책 읽기예요. 다른 아이들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떤 요소들이 자꾸 자라요. 신기하대요. 이거 제가 비유해서 어머니들 설득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난 비유가 뭔가 하면 콩나물 키우기 하고 있어요. 왜 시골에 가면 콩나물 키우잖아요. 콩나물 키우면 자루를 덮어놓고 시루 밑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물이 빠져나오도록 뭘로 받쳐놨어요. 물을 위에서 부으면 우리 생각에는 물이 다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구멍이 크게 뻥뻥 여러 군데 뚫려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다 빠져나가진 않고 그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이 자라는 거야. 우리 눈에 다 빠져나가고 저래가 뭐 자랄까 싶은데 자라죠. 희한하거든. 책을 읽으면요. 우리 애들 뭐 아무것도 공부도 아니고 이거 어떤 놈만 책 그만 읽고 공부하라 이 카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을 읽으면 아무 영향가도 없는 것 같이 보여 일견. 뭐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콩나물 물 다 빠져나가듯이 불안하죠? 그래서 애들 책 읽으면 뛰어가가지고 야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교훈을 뭐 얻었노? 동생하고 싸우러 가더나 말을 가더나 뭐 자꾸 확인하죠. 확인 질문하죠. 질문 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엄마들이 바쁜데 애들 책 다 읽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매번 질문을 만들 수도 없고 그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또 친절한 출판사들이 질문을 저가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두 쪽, 세 쪽씩 붙여놨어요. 요즘 책은. 그렇죠. 그러면 또 동네 언니들이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있잖아. 막 빨간 뭐 언니들하고 막 이 구원하거든. 그럼 엄마들 뭣도 모르고 막 그거 사재고 이러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정말 김새는 일이죠. 애들이 책을 읽으면서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좋아요. 아, 참 재밌었다 하고 책 딱 덮었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너무 재밌었어. 아니면 너무 애들 말로 하면 짠했어. 슬펐어. 나 다음부터 이런 책 안 읽을래 이런다고요. 그럼 책을 읽다가 무슨 큰 슬픔을 느꼈거나 감동을 받았죠. 자, 책을 읽고 나서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이 들면 되는데 엄마들은 이게 아니고 뭐가 남아야 돼. 지식이 남아야 돼. 무슨 교훈을 얻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전집 출판사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막 그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책이 아니고요. 교재. 맞죠? 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읽고 다들 어머니도 작년에 태양의 후예 봤죠. 그때 시청률이 뭐 40% 넘어가고 이랬으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텔레비 다 그거 봤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사에 있는 텔레비는 안 켜니까. 안 켠 텔레비 빼놓고 켠 텔레비는 다 태양의 후예 봤다 이런 뜻이고 그 정도 시청률이면 하루는 저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가면서 길게 장문에 내 친구도 아닌데 모르는 데서 수요일 목요일은 10시부터 태양의 후예를 하는데 엄마들이 본방사수를 하려고 아주 예민해져 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무조건 9시 전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안방에서 나오면 안 된대요. 근데 마지막이 더 재밌었어요. 본방이 11시에 끝나죠. 10시부터 11시. 본방이 끝났다고 안방에서 뛰어나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카면 그건 능지처참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송중기 잔영이 어른거리는데 나와가지고 뭐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카면 정말 말은 못하고 엄마들 속으로 막 실망스럽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애가 책을 읽었어. 야 그래서 후회되는데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묻는 게 이보다 더 하다니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가 애들 잘 듣는 거예요. 아, 책을 읽고 재밌게 읽었는데 자꾸 엄마가 와서 물으면 어떻게 돼요? 책에 몰입 못해요. 엄마가 물을 걸 예상해서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독서가 안 되는 거지.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엄마들 이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과연 그런 거 한번 볼게요. 저 서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거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실은요, 이걸 어린이 버전으로 대입하면 좋은 어린이 책은 아이들을 자라게 해요. 우리가 뭐 안 나서도 돼. 괜히 독후 활동 한다고 있잖아요. 하다가 뭐 교훈 뭔가 묻다가 또 뚜껑 열리고 막 그렇게 하죠.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내게 정신병이 하나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제가 병명을 지었어요. 충동조절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일에서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막 쫓기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치질 않아요. 이거 방송 촬영하는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편집하겠지 뭐. 아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덮쳐왔어. 여러분도 그렇죠? 이 애 키우다 보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지 몰라. 언제 불안해요? 밤에 불안해요? 낮에 불안해요? 당연히 밤에 불안하지. 야간 운전할 때 고속도로 같은 거 운전해봐요. 시야가 안 보이니까. 이런 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행복해질지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쫓겨서 내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내처럼은 안 커야 되는데 우리 애는 좀 공부를 잘해서 제대로 기회를 한번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저는 수학 공부 시킬 때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병이 도지는 거라. 오답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부모교육 서적 같은 거 읽어보니까 뭐 나전달법을 쓰라대. 여러분도 교육받았죠? PET 교육 같은 거 받아보면. 그러니까 애의 행위나 애의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하지 말고 그때 느낀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라. 이게 나전달법이죠. 그 나전달법 쓰자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들아, 아빠는 네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집중을 안 해서 오답이 자꾸 나오니까 몹시 속이 상하단다. 해 넘어가겠어요. 저는 성질 급하게 생겼죠. 이게 안 돼. 책에서 읽고 했는데도 안 돼. 그냥 오답 나오면요, 옆에 앉았는 바로 머리 발로 차쁘고요. 정신 차리라고. 집중해서 문제 다시 읽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쥐박으니까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놓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애 눈동자의 초점이 한 군데 고정되지 않고 아빠를 쳐다보질 못해. 뱅뱅뱅 도는 거라. 아빠가 뭐 화내가지고 헐크처럼 막 쥐어 박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미안하죠. 저는 이런 일을 많이 실패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거 한번 뚜껑 열고 쥐어 박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톱이 안 되죠. 여러분도 다 아시네.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죠. 엄마들 이런 일 있죠. 애들 막 뭐까지 잡고 나면 이제, 그죠? 애 나중에 잠들고 나면 어떤 생각이에요? 내일은 꼭 내가 상담하러 가봐야지.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가서 뭐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거 이제 처방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세가 주기적이라 해야 되거든. 이 풀타임 사이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 특히 이번 같이 명절을 지났을 때, 시댁 갔다 왔을 때, 아니면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주로 이럴 때 애들이 이제 시급하는 거라. 저도요, 오답 나와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성질이 급하고 막 이러니까 제 풀에 제가 못 이겨서 충동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지. 그 어떤 데는 문제집 들고 막 머리 퉁치 박다가요. 니 같은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이제 겁 좀 먹으라고 문제집 몇 장 째잖아요. 째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제 꺼져라 하면서. 그럼 우리 애는 자존감이 막 낮을 대로 낮아져가지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우울하게 이제 울면서 이제 잠을 청하잖아요. 근데 이 증세는 정신과 갈 필요가 없는 게 2시간 지나면 또 맨정신 되거든. 그죠? 이상하게 시간이 좀 흐르면 내가 아까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맨정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수습해야 되잖아요. 애한테 가서 빌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 이런 거 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농띠들도 그래요. 자기도 속은 안 그렇거든.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 다시 뒤져가지고 쨌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 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하고 얘가 문제집을 다시 복원한 다음에 애 방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침대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그냥 립 서비스 하고 진심으로. 이상하죠? 우리는 평소에는요, 절대로 아이한테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하루 자기가 애들한테 하는 말들을 mp3로 한번 녹음해봐요. 전부 지시, 명령, 확인, 안 돼 있으면 질책, 비난. 우리가 하는 거 다 이거라. 우리가 그 속은 안 그런데, 그죠? 처음에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 때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불안감이 우리를 덮어서 마치 다목적댐 옛날에 땅이었는데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물이 차가지고 농사했던 땅이 물로 덮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 불안감으로 덮여가지고. 그죠? 이 사랑이 표현이 안 돼.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만큼은 그 아버지 없는 아쉬움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갈림길마다 항상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물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겠지만, 그죠? 정말 저는 진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학을 못하고 계속 공장으로 가야 했으니까. 속은 이런데, 이놈이 수학 공부만 시키면. 근데 있잖아요. 다행히 오히려 뚜껑 열린 날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애한테 빌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뭐라 해요. 우리 아들 미안하다. 아빠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빠가 아까 미쳐서 그랬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아빠가 지금,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인간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그러니까 혼낸 건 참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날 있잖아요. 저는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내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이한테 진심을 말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어머니들 혹시 잘못 들으면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들으실까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제 실패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곱하기 100, 여러분들 충동 조절 장애의 곱하기 100을 제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제가 아이 공부에 아쉬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들을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아, 실패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제 동네 언니들이 자꾸 이렇게 아이하고 찌고볶고 싸우다가 뚜껑 열리고 하는 걸 보고 봐라. 그 가다 너 관계만 나빠진대. 일찍 그냥 학원 보내고 말아라 하면서. 꼭 이런 언니들이 있다. 이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라. 초등이, 특히 초등 저학년들 많죠. 초등 저학년이 벌써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고 있다. 미안해요. 내가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갈게요. 아니, 초등 저학년이 벌써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고 있다. 이건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어느 학원이나 공부방이 엄마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찌고 보고 싸우면서 키우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어딜 보낼 때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내 마음 같은 곳이 없으니까. 그 저는 잘못했지만 또 빌고 또 아이 손을 잡고 또 하루를 살고 이걸 계속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이 도와주고 우리 와이프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이상하게 아까 말한 그런 학습 영역에서 인지적 요소들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하대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를 학원에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찢고 볶으면서라도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찾지 못했어. 저는 주변에서 많은 충고를 들었어요. 수성구로 이사 가라. 애 아깝다. 뭐 잠수내 안에서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서울에서는 다 대치동 개사코 뭐 이러잖아요. 좋은 어린이책 읽다 보면 아까 인지적 요소들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단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교육감님이 이제 처음 부임해 오시면서 지금 교육감님 말고요. 오래전이죠. 그 교육감님이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창의력 신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하는 거라.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다 모았어요. 6학년 한 명씩. 그때 대구 시내 초등학교 190개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미니멀해져서 250개인가 초등학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애는 6개월에 그냥 아주 듣보잡 초등학교를 다녀가지고
뭐 명문초등학교 아니라서 쉽게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대에 갔어요. 거기서 대구교대 교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요. 창의력을 평가하는.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그때 그 국어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있거든요. 솔로몬에게 어느 날 엄마 둘이 찾아와 애기 하나 데리고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솔로몬이 하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애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둘이 반씩 나눠 가지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 주라고 양보했죠. 그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좋다고 반씩 나누자고. 그제서야 솔로몬이 눈치를 챘죠. 그래가지고 친엄마를 찾아줬다. 요즘 말로 하면 친자 확인 소송. 그걸 지문으로 주고요.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엄마를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또 다른 지문은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이 쫙 주어지고요. 지구상에서 은행나무는 지금 뭐 얼마까지 은행나무 출현한지 하여튼 뭐 몇천 년인지 몇 억 년인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대. 많은 종들이 멸종하고 이러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죠. 그래야 창의성도 자라고요. 논리적 사고도 하게 되고요. 수학 문제도 그런 게 나왔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요즘 엄마들 뭐 생각하는 힘이 나발이고 빨리 주어진 시간 동안 연산 빨리 해가지고 그죠? 정답 하나라도 더 내는 거 이런 데 관심을 두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우리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거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막 걱정돼가지고 실망할까봐 내가 발표 기다리지 말라고 애한테. 아빠는 너를 멀리 보고 키우고 있다. 니도 알다시피 니는 수능 때 전국 수석을 하면 되니까 지금 상 안 받아도 괜찮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우리 애는요 감이 있나 봐.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계속 기다리더라고. 진짜 보름 후에 발표가 났는데 190명 중에 우리 애가 5등 했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받은 거예요 이거. 1등 1명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3등 5명 동메달. 우리 애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해외 취직해가 해외 나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애 방 쓰기로 했거든요.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이 시간이 달라, 사용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래, 제가 우리 애 방 쓰려고 이제, 방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잖아요. 근데 원래 강의 때 이거 2학기 때. 이 메달, 자랑스러운 메달이죠. 뭘 말하고 싶겠어요, 제가.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학습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들이 다 체육기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려고요. 호수 답사. 여러분들 아이들 어리잖아요 아직. 이 아이들 커서 수능고사장 가면 어떤 꼴이 나는지를 내가 미리 보여드리려고. 물론 엄마들은 수능 대부분 쳐봤겠지만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 애들이 자라서 수능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고3 수능고사장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요. 수능고사장 가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그 긴장되는 시험, 어쩌면 그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이제 맞이한 거죠. 긴장되고 이렇잖아요. 그게 수능인데 거기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 시간에 보면 80분 동안 8절지로 16쪽의 그 국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상더미 같은 지문이 막 한 페이지 거의 꽉 차게 있죠.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문제 풀러 가면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뭐 서로 다르게 뜻이 다르게 쓰인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문으로 가야지. 아주 또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시 또 읽어야 돼요. 이렇게 막 허덕허덕거리면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달랑 세 문제 풀면요 페이지를 넘기지. 그럼 이제 안도의 심을 쉬면서 페이지를 넘겨요. 뒷페이지 보면 또 어때요? 또 산더미 같은 지문이 턱 있어요. 자, 이걸 허덕허덕거리면서 이제 8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사장에 30명의 아이들이 수능을 치는데
그 중에 이 국어시험인데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는 애가 한 교실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뭐 모른 척 하는 건데. 원래는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수험표 뒷면에 몰래 적어가야 돼요. 가채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다고 수학처럼 아예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엎어놓고 잘 수도 없어. 수학은요 한 교실에 거의 뭐 한 70~80%가 엎어놓고 자잖아요. 근데 국어는 엎어놓고 자지는 못해. 우리말이니까. 양심이 있지. 그리고 끝까지 다 가는데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죠.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찍는 법도 또 가르쳐주죠. 그죠? 뭐 찾아다니지 말고 한 번으로 그냥 찍으라고. 그 보통 수능을 출제할 때 이제 지침 중에 하나가 정답이 1, 2, 3, 4, 5번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적은 정답을 이제 남은 문제를 찍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이 아이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요? 체육이가 중요하다고 알았게 몰랐게. 여러분들도 한 15년 선배들을 알았게 몰랐게요. 시대가 뭐 올드해가지고 몰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다 알았어요. 체육이 중요한 걸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어요. 이조 시대 때도 알았어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애들 양반집 애들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 시켰잖아요. 명심보감, 사자소학, 뭐 동몽선습 이런 어린이 책들이 있어요. 어린이 한문책 이런 거 가지고 다 했다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가 하면 안 그렇거든요. 이상해요. 자, 펠름을 돌려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요 책 읽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간 해봤죠?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30% 영어 공부하고요. 한 50만 하자. 너무 많다 수학 공부. 50, 20 사탐 과탐을 또 1, 20 해야 되지.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 없어요. 책 읽을 시간 물론 없고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일찍 이 아저씨가 다 꺼내는 책들이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수학이 정석. 현실이 그래요. 꼭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의 정석은 뭐 낡았고 뭐 요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소리 한다니까. 그런 애들이 다른 개념서 찾는 거라. 뭐 수학의 바이블이니 뭐 개념 원리니 이렇게 찾고 있어. 지금도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다 수학의 정석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내려왔어요.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엄마들이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자녀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들이 뭐라 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집 방문 닫고 들어가푼다니까. 그럼 심하지, 심하게. 저도요, 우리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 대 때리려고 확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통을 향해서 내가 확. 근데 뭐 가다 턱 걸려요. 애 왼손이 제 손목을 딱 잡는 거라.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라 하면서 나머지 손으로 또 가니까 또 오른손이 딱 잡아. 안 놓나 하면서 막 팔 빼려고 흔드니까 애가요 캘리포니아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제발 하면서. 중학생 되면 이제 안 먹히죠. 그죠? 사춘기 됐죠. 뭐 다 모시마들은 게임하고 있죠. 뭐 요즘 또 얼마나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자애들은 뭐 SNS 하고 있고 뭐 카톡 맨날. 근데 이제 안타깝잖아요. 답답하긴 하고. 그래서 뭐 온갖 소리 다 해가면서 애 뭐 원하는 거 사줘가면서 거래해가지고 엄마들이 저 뒷골목에 있는 오피스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데 보내는 거야. 저 보무동 가면 뒷골목 이런 데 그런 거 있거든. 그러면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그래도 좋은 책을 뭐 한두 권이라도 권하겠지 하면서 보내줘요. 근데 거기 가면 뭐 배워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다.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다 대치동에 유명한 분들이 다 하잖아요. 이범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애살 있는 5%는 대치동 학원가에 가면 도움을 좀 받는데 나머지 95%는 학원 운영비 보태주러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우니까 뭐 돈 몇 필이나 한이 있어도 보내야 되잖아요. 후회하기는 싫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초등 고학년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초등 고학년 때는 그래도 뭐 엄마가 뚜껑 한 번씩 열고 하면 이제 겁나니까 애들 엄마 말 좀 들어. 책 읽으라고 하면 근데 전부 Y 들고 있어. 만화책 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제가 애 키울 때는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서
유명한 만화책이 있어요. 이건 좀 그래도 인문학 서적이라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게 대유행했거든요.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번역가 이윤기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제대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번역하는 바람에 그 이윤기가 번역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성인들이 막 사서 읽는 그 바람이 불었어요. 열풍이 일었죠. 거기에 딱 편성해서 어린이책 시장에서도 이 방송이니까 특정 출판사 이름 이야기도 못하겠네. 가 무슨 출판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서 만화 아주 조잡한 그림의 만화 순정 만화처럼 막 그걸 막 수십 권을 냈잖아요. 시리즈로. 애들 다 그거 보고 있어. 또 좀 있으니까 일본에서 짱구는 못 말려 들어가지고 애들 다 그거 보고 있어요. 독서 습관이 다 무너져요. 또 좀 있으니까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출판사에서 이상한 책에 책 제일 뒤쪽에 카드 한 장씩 딱 붙여가지고 파는데 이게 무슨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 되더라. 마법천자문하면서 애들 그 한자 카드 모은다고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다가 또 뭐 애들이 한자를 많이 알아놓으면 뭐 우리 말의 70%가 한자어로 되어 있고 찌랄하면서 막 한자 자격증 따놓으면 뭐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런 유언비어가 막 돌아가지고 엄마들 유치원 때부터 한자 자격증 딴다고 7급 8급 막 하고 있고 막 아이고 내가 속천불이 나서 그 초등학생들이 다 Y 들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만화책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만화책은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림과 말풍선을 통해서 내용 이해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책 읽으면 뭐가 잘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이 잘한다고. 근데 만화책 읽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만화책이라. 그러니까 애들이 편하게 읽으니까 만화책 다 들고 있어요. 글줄책은 어떻게 해요? 읽으면 집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데 만화책 읽으면 원래 책 읽기의 본래 목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뭐 강의 끝나면 뭐 만화책 어떻게 묻지도 마요 이제. 이거 생각해보면 만화지. 책 읽기의 핵심이 뭐예요? 책을 뭐 몇 권 읽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능력, 어휘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거든요. 이게 안 되게 하는 게 만화책이라. 만화책이 뭐 영 뭐 질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린이책 출판 시장의 25%가 만화책이에요. 그러니까 1대3 이 정도 비율로 만화책 아이가 1을 읽으면 다른 책을 좋은 어린이책을 3을 읽어야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 Y 같은 거 맨날 들고 있는 집은 할 수 없어요. Y를 어디 없애야 돼. 숨기거나. 근데 다 이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습관이 안 잡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고, 그죠? 이러니까 애들이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애들이 힘들거든요. 책의 맛을 모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 너무 답답하니까 또 어때요? 동네 언니들이 권하는 대로 또 한우리 독서논술 부르고 뭐 주니어 플라톤 또 가고 뭐 수종구에 가면 또 뭐 지혜의 숲 개사코 뭐 이름 괜찮은 것들 막 이런 데 찾아가 보내줘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잡혀서 그렇죠. 자, 저학년은 내려와요. 이상하다. 이 유아기 때는 분명히 그래도 뭐 창작전집 이런 건 좀 읽었는데 학교도 갔는데 책을 잘 안 읽어 대부분 애들이. 그럼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뭐예요? 기말고사에 또 밀리기는 싫으니까 눈높이 국어 뭐. 그러면 학습지 또 하나 고르는 것도 얼마나 머리 아파요. 학습지 어그리 많노 종류가. 구문 국어를 해야 될지 눈높이 국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지 안 그래요? 하나 선택하는데도 뭐 다 그어서 그건데 저도 이랬어요. 우리 유치원 고를 때 내가 머리 터질 뻔했잖아요. 아니 뭐 어떤 책을 읽으니까 뭐 몬테소리가 좋대. 그래서 대구에서 몬테소리 제일 유명한 해바라기 유치원 내가 직접 가가지고 1, 2, 3층 샅샅이 뒤졌다니까. 교구로 막. 근데 이게 너무 교구의 애가 수동화되겠어. 그 이제 몬테소리 비판적인 유치원이 있죠. 통합유치원이라고. 그 통합유치원의 대표적인 저 대구 계명유치원,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하는 거기 또 찾아갔잖아요. 가가지고 이 유치원의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막 교무실 발칵 뒤집혀가지고 커리큘럼 찾는다고. 있어야지 뭐 찾지. 보통 엄마도 뭐 원비가 얼마에 여기 한다 하대. 근데 이상한 아빠 와가지고 뭐 커리큘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참 선생님도 괴로웠을 거라. 저 그렇게 네 군데 유치원을 다녔어. 뭐 하나 선택하려고 할 때 학습지 선택할 때 진짜 그렇죠. 힘들고 혼란스럽고.
할 수 없이 뭐 동네 언니들 하는 거 해야지 뭐. 제일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벌써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구몬 수학하고 뭐 눈높이 국어하고 이건 기본으로 다 하죠. 심지어는 뭐 또 한자 중요하다 해 장원 한자까지 불러가 하고 뭐. 아유. 자, 내게 돈 10,000원이 있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강의들 엄마들 만났으니까 강의 끝나면 점심 먹으러 가죠. 돈 10,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사 먹어요. 그럼 내가 평소에 그 어떤 옷가게에서 봐놨던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오늘 점심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이걸 경제학에서 기회비용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아이가 사용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제한돼 있죠. 자는 시간, 학교생활 시간, 노는 시간 빼고 나면 아이들에게 학습에 가용한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시간을 내가 엉뚱한데 사용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할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니까. 미안해요. 뭐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학습지, 문제집 이런 걸 하는 것은 아이들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를 푼다는 거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엄마들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 놔놓고 기말고사 치고 나면 저학년들이 뭐 서로 전화 돌려가면서 너희 몇 개 틀렸노 하고 우리 애 2개 틀려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디 전화했더니 아는 옆에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올백이다. 그러면 전화 끊자마자 바로 다리 풀리잖아요. 실망스러워가지고 힘이 쫙 빠지죠. 2개 틀리가 진짜 잘한 줄 알고 막 뿌듯하 해가지고 했더니 올백이라. 내가 물어보니까 올백 하길래 나는 한 8과목 다 100점인 줄 알았어. 1년이 돼도 기후 2과목 치더만. 이거 겁도 없이 2과목 100점을 올백이라고 그 올자를 아무데나 붙인다고. 아이고. 우리 키울 때는요. 9과목 치더라고요. 9과목. 안타깝게도 우리 애는 한 번도 올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제일 잘한 게 뭐 5개 틀렸을 땐가. 뭐 제일 잘한 게 우리 아이 인생에서. 근데 엄마는 막 그러니까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제 조카거나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요. 머리 한 대 쥐박아 가면서 내 끊게 하겠구만. 그럴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되게 말하고 오늘 가려고. 저 처음 보죠? 저도 동성초등학교 처음 왔어요. 근데 제가 한 번 온 학교도 자꾸 불러요. 내년에 또 부르고 뭐 후내년에 또 부르고. 그 어떤 학교 가면요. 첫 해는 책 읽기 하잖아요. 다음에는 잠수내 영어문법 해달래. 우리 잠수내 영어문법 해가지고요.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수능 만점 받았거든. 지금 우리 아이 있는 회사에 외국에서 지금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 애 보고 영어의 신이래. 사실 한국에 뭐 영어 반밖에 안 돼요. 그 잠수내 아이들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일본 애들이 그렇게 영어를 못한다네. 그걸 우리 애 보고 뭐 4개국에 능통하고 뭐 영어의 신이라고 하고 뭐 과정이죠, 과정.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끼리 가서 또 소문낸대. 선생님 아들 뭐 영어의 신이라고 하더라 하고 뭐 4개국 했는데 분명히 5개국어에 능통하다 하고 뭐. 근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이유들도 많이 복합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들이 책 읽기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받는 바람에 차마 내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네. 하여튼 동네 언니들 따라서 뭐 교땡이나 뭐 웅땡이나 이런 데 교육받으러 가죠. 가보면 꼭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내는 거 한마디도 없어요. 0세부터 2세까지 세계문화, 자연관찰. 2세부터 3세 세계문화. 이 지랄하고 있다. 이 2세부터 3세까지가 세계명작 뭐 이런 걸 읽으래. 이거 제정신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 2세, 3세를 위해서 만든 세계명작이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적어도 고학년 청소년이 읽어야 될 뭐 그런 책들을, 그죠? 책의 재미나 감동은 다 삭제하고 줄거리만 앙상하게 줄여서 전집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뭐 어렵게 이야기하면 다이제스트? 줄거리만 앙상하게 남겨서 책의 맛을 하나도 모르게 해서 세계명작 전집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들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바쁘다고 성우들 시켜가 녹음 더빙 해가지고 CD를 준다. 양계장 가면요, 닭사육 할 때 닭들이 자기 일생 동안 낳는 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하대요. 그리고 다 낳고 나면 폐계된대.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계장 가면요. 야, 진짜 가봤어요. 제 친구가 하는 양계장에. 가보니까 24시간 불을 켜놓고 음악 틀어놨어. 닭이 흥분해가 계속 빨리 나. 우리 애들 뭐 CD 틀어주고 책 많이 읽혀가지고 뭐 머릿속에 지식 많이 집어넣으려고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거 완전히 시대착오적. 아까 누가 뭐 책을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통해서, 그죠?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이건 옛날 이야기. 옛날 학력고사 시대까지만 해도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식은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네이버가 안 가르쳐주면요, 구글에 물어보면 돼요. 저는 네이버 검색에다 안 나오는 사진 같은 건요, 구글은 이미지 검색하면 훨씬 풍성하게 나와요. 네이버는 지금 구글을 방어하고 있잖아요. 검색 엔진 1위 시장을 안 뺏기려고. 그래서 정보가 제한이 있어요. 국내 정보도 많지만 해외 정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 구글 검색해야 되지. 근데 백과사전 이런 것도 몇 개씩 네이버에 다 들어있어. 어학사전 뭐 이런 거 다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준다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릇이 요만한데 요 그릇에다가 뭐 지식을 담으려고 지금 엄마들이 하고 있어. 이건 진짜 올드한 사고방식이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릇의 크기를 넓혀주는 작업. 이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야 되는 거라. 고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녀교육은 아이들 키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많은 엄마들이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해. 그래서 바로 옆집에 편내보다는 찌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 옆집에 편내하는 학습지보다 내가 한 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학습이 늦된 아이들 보면 동료들이 그래 코치한다. 늦으니까 더 돌려야 된다. 이거 완전히 애 잡는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들의 발육이라는 것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이들마다 그게 프로그래밍이 달리 돼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확 자라줘요. 어떤 아이는 6학년 때 자라고요. 어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자라요. 그렇죠. 그 유전자 고유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자라는 속도도 다르죠.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한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덩치도 작고 이래가지고 맨날 깃발 들고 모이고요,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회만 하면 꼴찌야 돼. 6학년까지요. 6명 뛰면 6등, 4명 뛰면 4등. 한 4학년 때인가 언제는요, 애들 왜 운동회 때 실내화, 하얀 실내화 신고 뛰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실내화 4학년 때 6학년까지 신으라고 풍덩한 걸 사줬어. 운동회를 나갔는데 아무래도 꼴찌하는 놈이 중간에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그 뭐 100m, 200m 달리는 것도 아니고 초딩들은 50m, 60m 달리는데, 그죠? 신발 벗겨져 신발 들고 그 쑥스러운 얼굴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오는데 선두보다 한 20m 차이 나더라고. 50m, 60m 뛰는데 속이 내 허폐가 뒤배가지고 그때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했어. 야,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운동회 하면 항상 아빠 달리기를 나갔어. 저는 이제 뭐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축구를 해요.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항상 축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 아빠들하고 다르죠. 회사 생활 아빠들은 마음만 있지 몸이 안 따라와요. 그 진짜 어떤 아빠는 저를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피 막 흘리고 이랬어요. 대구은행 다니는 아빠인데 맨날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전산실에 있어. 더군다나. 그 마음은 막 저는 맨날 운동을 하니까 이제 뭐 원래 빠른 게 아니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냥 평소처럼 달려나가는데 이 아빠는 막 이렇게 상체는 앞으로 오고 다리는 안 움직이고 그래서 쓰러져가 피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1등 하면요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애 반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애 기 살려주고 싶어요. 그때 있잖아요. 신기한 일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반 개주 대표가 됐어. 근데 놀래가지고 너 물어봤잖아 우리한테. 네 우야다 이런 일이 있었노 하니까 몰라 뭐 내가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 하면서. 엄마는 경독하니까 그게 뭔곡하더라. 경찰과 도둑놈이 있잖아요. 막 잡으러 가고 막 뛰댕기고. 근데 우리 애만 경도했겠어요? 다 하는데 유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경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애는 그때 발육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학습 영역, 인지 영역도 똑같아요. 어떤 애는 1, 2학년 때 깨어가지고 연산을 척척척 해내는 애가 있어요. 근데 1, 2학년 때 보면 구구단 요락하면 막 질질거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5학년, 6학년 때 포텐이 터질지 모르는데 엄마는 단순 비교하는 거라 애들한테. 옆집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늦다고 막 더 돌리고 더 시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3학년 되면 퍼지죠?
그럼 뭐라 해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뭐 찾아가서 뭐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그거 왜 묻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내가 죽이려고. 그만큼 수학 싫어하게 되는 거야. 미리 쪼아서 그래. 미리 쪼아서 연산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게 뭐랄까요? 오버푸시 하는 거야. 오버푸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좀 기다려주면 자라요.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계산 다 하죠. 혹시 그 매점 직원이 뭐 더 찍었나 싶어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는 항상 전표 들고 와가 막 집에서 뭐 익하고 있다 뭐 계산하고 막 그 연산 다 한다니까 이제. 맞죠? 그리고 이놈의 연산은요 수능 칠 때는 안 나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정점이라. 네 자리씩 끊어 읽어가지고 뭐 억조 많이 읽고 이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끝이라. 그 후로는요 뭐 해보면 전부 마이너스 1 계산고 2분의 1 계산고 수능 정답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은 저학년 때 무리하게 막 오버푸시 하는 거야. 옆집 옆편네한테 앉으려고. 이거 정말 단기적으로 못 키우는 거죠. 100m 달리기 하듯이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m 달리기 할 때는 스타팅 블럭이 있어요. 허리를 엎드려서 발을 딱 그 얹어. 구름판. 얹어가지고 팍 차고 나가야 되죠. 우사인 볼트 뛰듯이. 우사인 볼트는 뭐 11발자국인가 10발자국 뛰면 골인 지점이래. 승부가 그렇게 빨리 나죠. 만약에 자녀교육도 그렇게 승부가 빨리 난다면 그렇게 해야죠. 애 공부 잘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라톤 같은 것이. 마라톤인데 그렇게 초반부터 빨리 뛰면 어떻게 돼요? 다 기권이지, 기권.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요, 58%가 수포자라.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다 학원 다녔다니까? 그것도 선행학습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이 자녀교육이 완전히 왜곡돼 있어. 내가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자, 어릴 때 지식을 많이 집어넣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책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온 거죠. 어릴 때는 너무 애들이 가난하고 이래서 엄마가 구원하면 막 읽어요. 그래서 잘 읽죠. 유아기 때는 정말 잘 읽었어. 읽어줘도 듣고 막 맨날 책 빼가오고 엄마 또 읽어줘. 개사코 막. 이상하게 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책의 맛을 모른 채 키워서 그래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저는 진짜로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어떤 아이를 어디 전문선생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단골이니까 12년을 다녔으니까 저 수성구에도 아이고요. 저 달서구인다. 대진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서점에 책을 또 사러 왔어요. 근데 읽고 있던 제가 들고 왔어. 그 애 엄마가 하는 말이 얘가 이상하게 이 남은 10페이지 안 읽고 책 날개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있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니 왜 그거 마저 안 읽고 또 책 사러 왔노 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는 말이 이게 너무 재밌어서 끝날까봐 아쉬워서 안 읽고 있다는 거야. 얘는 책의 맛을 경험한 거지. 자, 이런 경험을 시켜야 돼요. 얘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와서 대구 과고 왔어요. 지금 과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4학년. 카이스트 화학과인가? 얘는 지 어린이집에서 산 책을 전부 우리 연구소 기증하고 왔어요. 이렇게 책의 맛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식을 자꾸 쌓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잠수님 활동 열심히 할 때 제가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잠수님 엄마들이 저를 보러 상담하러 많이 왔어요. 옛날에 강원도 영월에 제가 어떤 펜션에 잠수내 회원이 하는 펜션에 놀러 갔거든요. 거기에 진짜 막 한 3, 40명이 모였어. 같이 놀 겸 여름 휴가 겸 저한테 상담한다고. 그 중에 저 창원에서 온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저는 애들 다 데리고 미니 축구를 했죠. 걔가 상대편 팀에 골키퍼를 했어. 제가 몰고 가가지고 골키퍼 앞에 딱 1대1로 썼어요. 근데 이 7살짜리 아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와, 아저씨가 공을 몰고 오니까 간이 이자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는 전집을 하도 읽어가지고 간과 이자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니까? 아니, 이게 어린이다운 거예요? 뭐 이상 안 해요? 엄마가 다 익하고 있다니까? 시간만 많으면 내가 이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겠구만. 오늘 제가 혹시 다 말 못하고 가면요, 뭐 유튜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수백 개의 강의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더 자세한 정보는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뭐 잠수내 용공부법, 어떤 학교는 잠수내 용공부법 강의하거든요. 어떤 학교 가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학 공부, 이런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혹시 내 말 못하고 갈까봐.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예요.
저 티브로드에서만 촬영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제 모든 강의를 우리 연구소 직원이 와서 이제 촬영하고 있어요. 뭐 이런 전문적인 티브로드 촬영만은 못하지만 이 제가 몰래 어떤 집을 누군지 모르게 저렇게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찍었어요. 거실. 여기 좀 멀어서 보일란가 몰라. 엄마들 귀신같이 하더라. 저기서 저까지는 우리 집에 있는 책이고 뭐 저기서 엄마들 뭐라 한 줄 알아요? 언제 선생님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하면서. 그냥 또 동네 언니들이 권하는 대로 있잖아요. 저거 없으면 큰일 난다 하고 막 아까 뭐 5세부터 6세까지 사회탐구 이집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고 막 이칸다. 이런 일 왜 벌어진 줄 알아요? 수능 사회탐구 영역이 총 11과목인데 2회 전까지만 해도요. 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서울대 지원자만 문과에서 서울대 지원자만 한국사를 필수로 해야 됐어. 그러니까 한국사는 보통 사탐 과목에 비해서 3배나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대 지원자만 지원하니까 어렵겠죠. 애들이 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나머지 10과목 중에 경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선택하는 애들이 제일 적어요. 여러분들 다 수능 때 뭐 선택했어요? 윤리나 뭐 한국지리나 이런 거 선택했죠. 사회문화나. 그런 데는 엄청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고 역사나 경제 이런 데는 선택을 안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소문 나가지고 전집에까지 저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사회탐구 전집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게 대유행을 했어요. 무슨 6살짜리가 지금 수능 치나? 사회탐구 전집 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책의 맛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로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젊을 때는 저도 철이 없어가지고 한 10년 전만 해도요. 빨리 이거 다 갖다 팔으라 했어요. 저 중고나라 같은 데 가서 중고로. 그래도 아직도 뭐 예를 들면 뭐 웅진 비주얼백과 이런 건 돈 좀 받으니까 비싸죠 그거. 그러니까 빨리 갖다 팔으라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안 팔대. 빨리 팔고 밖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보라고. 정말 재밌는 책도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까 뭐 벽시계 뭐 어디 약가로 온다 카지고 해야 된다. 근데 시간을 봐야 뭐 끝내든지 조절하든지 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몇 분이에요? 벌써요? 큰일 났네. 재밌죠? 네. 그래. 안타깝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자녀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안 해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론을 말하죠. 저는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육아서 그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운 수기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나오면 다 사봤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영향도 받고. 섣부른 일반화는 좀 위험하지만 저는 이제 제 아이를 키운 경험에다가 많은 분들 만나고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관찰한 걸 비교적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 이거 안 팔아 갔다는데 수학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뚜껑 열린다니까. 책은 오늘 같은 날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듣고 집에 갔어. 그래 거실에 있는 저 책 한번 쳐다보다가 애 한번 쳐다보다가 언젠간 읽겠지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언젠가가 안 오거든. 그럼 또 뚜껑 열린다니까 본전 생각나고 저거 적금 깨가지고 아빠 몰래 저걸 드렸는데 엄마는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들 옷 살 때는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줘요. 금방 키 크니까 몇 벌 사가지고 갈아입고 아니에요? 어쩌면 옷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애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책이에요. 그걸 막 겁도 없이 200권씩 막 한꺼번에 사가 어떤 엄마는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한꺼번에 산다니까. 그리고 사면 애 방 세면 딱 채우면 딱 맞아요. 한 3천만 원치 드리면. 해봤죠 다. 별로 흔적 없어. 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전집 몇 개 사와야 표시도 잘 안 나. 이 세트 바리로 이렇게 딱 한락하면 수천만 원 들어야 돼요. 그 이상하게 안 팔대. 이렇게 명강의를 해도 전집을 안 파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걸 내다 팔면 인테리어가 무너지거든. 누가 너 거실에 놀러 오는데 이거 휑하게 뻥 뚫혀 있어가 이거 이상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주부로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테리어 때문에 이거 그냥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저거 인테리어지.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 맞죠? 진짜 안타까워요. 그 지금은 이제 책 다 갖다 팔라 소리 못하고 정말 좋은 우리 책을 조금씩 사면 그만큼 이제 빼다가 뭐 친척 주든지 뭐 하라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요. 어릴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직 초딩이니까. 학교 도서관에 정말 좋은 책 많죠. 또 요즘 공공도서관도 많이 설립됐고요. 아파트 같은데 작은 도서관도 막 요즘은 책 1000권만 소장하고 있으면 작은 도서관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작은 도서관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새 도서 구입 비용도 지원하고 막 이러죠.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해요? 방금. 이 노래 다 알더라, 엄마들이. 나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삽입했는데, 엄마들 다 알고 있대. 모르는 게 없어요. 제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뭐. 사랑해달라는 것도 알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니까, 애한테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세 번째 영역. 이게 정서적인 안정, 정서 영역이거든요. 이 인지적인 능력만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정서적 불안이 아이들에게 찾아오죠. 뭐 흔한 일인데 우리 애처럼 뭐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 다 뜯어먹어 가지고. 이런 건 흔하죠. 눈 깜빡인다든지. 심하면 이제 틱장이라든지. 틱도 심하게 하면요. 정말 보기 괴롭거든요. 엄마들 막 정말 그거 못 봐줘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면 더 심해지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습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오면 이걸 자기로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틱. 그 밖에도 뭐 많은 뭐 이런저런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원인이 엄마에게 있는 병. 너무 잔인하죠. 우리는 뭐 그러고 싶어 그러나? 우리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맞죠? 우리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가지고 공부하면서 애한테 스파르타식을 무섭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그걸 또 나는 못 봤는데 우리 옆에 내가 보고 또 내한테 캐준다?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면 좋을 것을.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빠들 퇴근해 오시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중에 애들 부정적인 이야기 제발 좀 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가 잘한 거 이런 걸 아빠한테 말해줘야지. 나가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물론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 보고 스트레스 풀려고 지만 살겠다고 하는 거지만 정말 위험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에 노출됐다든지 학교에서 뭐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거 같으면 아빠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오늘 뭐 동생하고 싸웠다든지 뭐 이런 거 숙제 뭐 안 하고 질질 끈다든지 이런 건 좀 제발 아빠한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당신 나도 오늘 참 신기하더라 하면서 뭐 무거운 물건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무겁다고 들어주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아빠들이 돌아와서 좀 기분 좋게 용기가 나고 막 이렇죠.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니 이리 와봐라 하면서 애 불러가지고 반 죽인다니까. 그제서야 후회하죠. 아이고 차라리 말하지 말 걸 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정서적으로
내가 너무 공부를 강조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어린 선생님 다녔다고 했죠.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좋은 어린이책들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림책 중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나는 읽어줄 때마다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부 때문에 내가 미친놈처럼 가더라도 그죠? 잘 때 내가 침대에 가서 애한테 이 책 읽어줄 때는 감동이 되고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책 읽어주다가 많이 울었어요. 애도 울고. 저는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제가 아버지인 책 많이 읽어줬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죽음 뭐 이런 거. 그런 동화책들이 있어요. 아버지 죽고 난 후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아이들 이야기 이런 거. 읽어주다 보면 제가 막 하염없이 막 울고 이러면 우리 애는 멀뚱멀뚱해가지고 아빠 그래 슬프나 하면서. 정말 좋은 어린이책이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들께 특별히 좋은 어린이책이 아까 인지영역 향상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서적 안정도 한꺼번에 잡는 거라.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3년째 제가 무료 부모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서 어느 날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는 바람에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뭐 서점에 온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도움이 컸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때 12명인가 엄마 와가지고 강의 들었는데 이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매주 하게 되죠. 매주. 학기별로. 어떤 학기는 수학 공부, 어떤 학기는 영어 공부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는 겨우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학기 동안 이걸 이제 자세하게. 그 강의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녔던 강의하던 어린이 서점 이 강의가 소문나가지고 제가 교육청에서 누가 저를 찔렀어요. 교육청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려갔다니까. 원래 제가 이거 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번 학기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좋은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고 그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내가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수업을 원래는 책 수업을 하고 있죠. 그림책 수업.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와봐요. 매주 금요일 하니까 우리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좋은 어린이책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는 거죠. 송혜교와 여러분이 동일시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송중기하고 안고 뭐 사랑하지 말입니다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게 동일시. 그 다음에 막 또 뭐 파병 가고 뭐 헤어지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막 아슬아슬 하다가 다시 만나고 울고불고 하죠. 이게 이제 카타르시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 씨가 쓴 그림책인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 중요 장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어느 날 애가 너무 막 하여튼 짜장면을 먹고 싶어 하니까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애들이 조만한 애들이 짜장면 먹으면 어때요? 다 흘리고 쏟고 뭐 하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엄마가 벌써 시켜줄 때는 언제고 이미 열받았어. 저 허리춤에 허리 손 올라가 있는 각도 보여요, 저? 이미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씻으락 했어요. 그 애가 혼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씻다 보니까 거품 짤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짰어. 그래서 막 거품이 목욕탕에 떡칠을 한 거죠. 그 이왕 뭐 내친 걸음에 전에 엄마 보니까 목욕탕에서 막 청소하더락 하면서 솔 꺼내가지고 막 바닥 닦고 지대로는 신나게 놀고 있어요. 엄마가 하도 안 나와서 보니까 목욕탕 개판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머리 지금 쥐 뜯고 있죠. 이번에는 애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엄마한테 혼 안 나고 좀 조신하게 잘 놀아봐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아마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제가 칠판에 애들 낙서하게 해보면 알거든요.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넓은 칠판을 애들 가득 채운다니까. 스케치북 너무 좁아가지고 집에 칠판은 없고 뭐 넓은 공간에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막 와가지고 막 또 막 저 입에서 나오는 거 보여요? 평소에 우리가 하던 거죠. 아니 하는 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찌랄하네 엄마들이. 애들 생각이 안 그렇겠어요? 뭔 짓을 해도 따라다니면서. 이 방송용 언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팁으로도 편집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자꾸 뭐라 하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죠. 이 작가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참 절묘한 묘사죠. 계속 하다 보니까 애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졌어. 너무 작아졌어. 그제서야 이 엄마가 놀래가지고 온 동네, 더 이상 이제 그림은 못 가져왔는데 온 동네방네 막 울면서 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책을 애들이 딱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동일시 된다니까. 야, 이거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자, 이런 책을 만나 좋아하지. 위로를 받잖아요. 내만 이런 거 싶을 때 야도 그렇네. 이게 동일시. 그러니까 좋은 책은요, 이런 거 뭐 인문학 책이라고 하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다룬 책. 어린이 버전으로 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이게 좋은 책이라. 지식책이 좋은 책이 아니고요. 먼저 자기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한 것이 인류의 책 읽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막 애가 없어져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찾아다닌다니까 중국집에도 가보고 있잖아. 혹시 그 철가방 속에 애가 딸려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온데 찾아다니는데 없어요. 근데 애가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 잠들어 있었어. 우리 애들도 가끔 이럴 때 있죠. 막 혼나고 이러다가 소파에서 찌그러져서 혼자 자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거 연상하면 되죠. 자다가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울며 불며 어디 뛰어다니고 있어.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 찾는 소리라. 그제서야 애가 우리 엄마가 아까 뭐 내 따라다니면서 뭐라 카디만은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가 용기를 내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오죠. 엄마 치마 밑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애 부둥켜 안고 막 울면서 뭐라 하겠어요. 우리 딸 사랑해 하면서 막 하겠죠. 자, 이때 뭘 느껴요?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왜 여러분들 이번에 명절 지내고 시댁 갔다 와서 속상한 거 있으면 막 동네 언니들 만나가 막 시어머니 욕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좀 풀리죠. 뭐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풀리거든. 자,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식을 있다 보면 자기하고 동일시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인공이 울 때 자기도 같이 울고 주인공이 웃을 때 자기도 기뻐하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깨닫는 거죠. 통찰, 인사이트니스. 우리 엄마가 개문 줄 알았더니 친엄마였구나.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좋은 우리 책들이요. 이렇게 효자 노릇한다니까. 그리고 자존감 낮은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맨정신으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우리 책을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그저 동화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중한 마음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다른 말을 하게 된다니까. 이런 좋은 어린이 책에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꼭 세월호 사건이 한번 일어나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당일 어땠어요? 온 대한민국 엄마들이 애들 기다렸다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다 있겠다니까. 근데 이게 또 시간 몇 달 지나면 또 뭐 언제 그리냐는 듯이 또 막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도서관에서 끊임없이 이 좀 감동적인 이야기 하다 속물적인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애는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수능 쳤잖아요. 이 인증샷, 우린 뭐 거짓말 못하니까 수능 성적표예요. 우리의 수능 성적표. 여러분들 봐도 모르겠죠? 모르고 뭐 그냥 넘어가요. 저기 보면 이게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정도 한 성적표예요.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저 봐요. 수학과 영어는 만점 맞았다니까? 원점수는 안 나오죠. 여기 보면 100분위 하면 100분위. 100%는 말하면 위로 없다는 뜻이에요. 위로 0.1%도 없으니까 100인 거라. 이거 만점이니까 그렇죠. 책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 꼭 우리 애는 국어에서 틀리더라. 특히 시에서 꼭 한두 번씩 틀려요. 잘했죠? 그러니까 진짜 아이를 공부도 잘하게 하고 싶고 정서도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어머니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호작질 좀 줄이고 정말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께 드리는 말씀인데 시간이 벌써 45분이다. 큰일 났네. 아니, 이야기는 왜 10시 20분부터 해요? 다른 학교는 다 10시부터 하거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10시 20분부터 몇 시까지인데요? 12시까지?
지금 뭐 어린 서점 없어도 되는 환경이 됐으니까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가족 아이들이 다 만들어요. 남편 이름으로, 큰애 이름으로, 작은애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다 만들면 일주일에 책을 수십 권 빌릴 수 있어요. 그 빌려와서 충분히 읽고 반납하고 빌고 읽고 이래도 되죠. 그 중에 정말 아이가 좋아하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때 이제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사교육 시장이 많이 발달해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이 진짜 발달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화되면서 이게 굉장히 쉬워졌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특히 저학년 엄마들의 경우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해요. 무슨 말인지 엄마들은 바빠가지고 니 이제 한글 아니까 니가 읽어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비슷한 예로 우리가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우리 보고 영어 책 읽으라고 못해야 돼요. 참 난감하죠. 떠듬떠듬 거리잖아요. 모음 2개 나오면 이걸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걱정되고 막 이런데 애들 초등 저학년들이 한글 책을 읽을 때 꼭 이래요. 이제 겨우 문자 해도 가듯이 한글을 습득했어. 근데 책 읽기는 그게 아니죠. 저자의 의도, 그 작품의 배경, 행간의 숨은 뜻 읽기, 띄어 읽기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애들 스스로 맡기면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애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면 안 돼. 어느 날 되면요 애들이 엄마 읽어주는 것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른 날이 온다니까. 그럼 애들이 책을 뺏어가요. 엄마 내가 읽을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읽기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적 용어로 읽기 독립. 근데 꼭 이걸 억지로 띠내려고 한다? 엄마들 젖 뛸 때 보면 직장 다니는 데는 엄마들은 억지로 뭐 젖에다가 뭐 젖꼭지에다가 뭐 아까전기 뭐 이거 뭐고 뭐 킬로그램 요오드 딩크 이런 거 발라가지고 쓰게 만들어 애들 막 젖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 뭐 어떻게 돼요? 애정결핍 딱 오는 거라. 저는 어릴 때 늘 엄마 떨어져 살아가지고요. 지울 수 없는 애정결핍이 있어요. 치명적인 애정결핍, 분리불안. 지금도 있다니까.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전 지금도 우리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뭐 3통 이상 안 받으면요. 받을 때까지 한 80통씩 하잖아. 이게 정신병이라고 정신병. 80통 좀 과장인데 옛날에 그랬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띠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사치할 필요 없고요. 글밥 많은 책 안 읽어줘도 돼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미디어가 중요해지고 시각적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글밥 꼭 안 많아도 돼요. 그림책으로도 얼마든지 초등학교 때 책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실제로 몇 명의 아이들하고 학년별로 팀을 짜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해서 전부 그림책으로 해요. 고학년도 그림책. 자, 책을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을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읽어주는 그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엄마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때 어떤 책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읽어줄까 이런 실용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아, 이거 찍을 필요 없어요. 뭐, 아니, 그래요. 참 핸드폰 있으니까 사용은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넘길 거라서 어차피 다 못 따라 찍어요. 요건 그대로 제가 올려놨어요. 우리 카페 가면 제 강의 PPT를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내려받아 보시면 되죠. 이건 이제 힌트를 주기 위해서 힌트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이 요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여기 작가 있죠. 출판사가 없어서 그런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일단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야. 자, 전집도 보면요. 유명 브랜드 있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이런 이게 순위예요. 그런 것처럼 좋은 어린이 책도 단행본도 그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들면서 네임밸류를 쌓아온 출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네임밸류 때문에라도 하찮은 책 잘 못 만들어요. 그 정성껏 만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하면 출판사를 믿고 어린이 책을 빌려서 아이들하고 읽으면 돼요. 자, 어린이 책의 그 대표적인 저학년 브랜드 1위는 비룡서예요. 비룡서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민음사는 재벌이에요, 재벌. 회장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 책 브랜드가 비룡서예요. 그러니까 재정도 탄탄하고 이렇죠. 최근에는 작년에 광주에 어린이 전문 서점을 냈어요. 단행본 어린이 전문 서점. 다 망해가는 추세인데, 돈이 있으니까. 대구도 하나 내주면 참 좋겠는데. 자, 비룡소에서는 그림책도 정말 좋은 게 많고요.
또 어린이책 그 글밥 있는 책 있죠. 저학년 문고도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많이 나오죠. 거의 비룡수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로 시공주니어를 들 수 있어요. 시공주니어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억지로 금융고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1980년대였어요. 그 저는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 10년을 그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을 했거든요. 국가보안법 위반해가면서 막 잡혀가고 이랬는데, 내가 애 키우려고 또 어린이책 서점에 가보니까 전두환 장남이 책을 만들고 있다? 그게 시공사예요, 시공사. 뭐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지 어쩐지 뭐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애 아빠가 되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자꾸 만드는데 내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뭔데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애가 이 시공주에서 나온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근데 할 수 없이 소개하고 댕기잖아요. 진짜로 작년에도 우리 애가 대학교 4학년 때 여름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가족 영화 보자 하는 거라. 그걸 뭐 하니까 작년 8월에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는 가족 영화 개방됐대. 그 뭔데 하니까 왜 오빠 내가 어릴 때 읽던 그 시공준에서 나온 동화책 있잖아 하면서. 그 로알드 달이라는 유명한 동화 작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은 시공준에서 다 번역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국에서는 다 영화로 만들었어. 그 대표적인 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마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책을 돈이 많아서 그런지 다 저작권 사와가지고 번역가 비싼 번역가 붙여가지고 정말 번역을 잘해내거든요. 이것도 이거 요즘 대유행하는 13층 나무집 시리즈예요. 책 싫어하는 놈들도 이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 창비는요 사실은 비룡수나 시공주니어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출판사죠. 40년 동안 우리나라만 의 독특한 이 전집 문화가 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출판 시장에서 창비는요 40년 동안 해마다 몇 권씩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발간했어요. 그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가지고 지금 300몇 권까지 나왔어요. 이게 전부 대부분 고학년용 책이에요. 창비가 요즘 들어서 저학년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서 저학년 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비의 책들은 신뢰하고 구입해도 되죠. 사실은 수박수영장 이런 그림책은요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애들이 좋아해요. 여름에 사계절엔 출판사도 오랫동안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낸 출판사예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시리즈는 그림책인데요. 이건 저학년용 그림책이 아니고 고학년용 그림책이에요. 주제가 무겁거든요. 꽃할머니 저건요. 최근 이제 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만들어서 막 갖다 놓고 이러죠. 그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예요. 춘인 낙이란다 저건요. 핵전쟁이 얼마나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춘이라는 뭐라 해야 되나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이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질 때 뱃속에 있었어요. 제일교포 3세인데 엄마가 그 낳았는데 춘이가 그만 발달장애인 거야. 중증 발달장애. 지금 뭐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40몇 살이었나? 근데 애기인 거래, 애기. 그래가지고 이 집에 가면 이 집 담벼락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춘이 어머니가 춘이를 돌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로 가면서. 핵이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린 이런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요즘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신없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는 길버드린 이것도 어린이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해서 소위 지금 9권 나왔어. 9권. 이 시리즈만. 길버드린에서는 정말 좋은 책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그림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강아지똥. 여기서 나왔어. 제가 볼 때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는 좀 조잡한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림책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좋아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원이라는 애가요, 이 길버 출판사의 편집 주간 딸이라. 병관이는 아들이고. 자기가 이걸 자기 애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림 그린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림 작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걸 만드는데 9권 나왔는데요. 지원이가 올해 초에 봄에
6월달인가 대구 내려서 이분이 강연했거든요. 어린이 서점에서. 들어보니까 지원이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 책에는 초딩으로 나오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보고 쭉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제 지나갑니다. 작은 출판사들은.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그림책 많이 읽어주라 했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 글밥 많은 책 찾을 필요 없이. 자,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데 베스트셀러는 인터넷 서점 같은 데서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해야 돼요. 그냥 베스트셀러 검색하면 이번 달에 많이 팔린 책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럼 학습 만화 나오죠. 인터넷 서점에서 스테디셀러라고 검색하시면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책들이 쫙 떠요. 자, 그림책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전 세계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두 권이 요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이건 미국 그림책이죠. 이거는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둘 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적어도 이런 정도 책은 집에 비치돼 있어야 하고요. 언니들 집에 놀러 갔다 이런 책이 꽂혀 있으면 아, 이 언니 좀 그림책 좀 아는구나 하고 따라다녀도 돼요. 아,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그림책들은 제가 다 한 권을 가지고 1시간 반씩 엄마들한테 강의하는 이런 좋은 책들이거든요. 자, 이제 고학년을 위해서 지금까지 발간된 고학년 책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2등이 삐삐롱 스타킹. 어떤 뭐 그렇게 묻더라.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단행본이라고 말했어요. 해리포터는 시리즈물로 제일 많이 팔렸죠, 당연히. 8억 5천만 부 팔렸다. 2등이 나니아 연대기. 근데 단행본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고학년 단행본. 몽실 언니 전설적인 책이죠. 고정쌤 책. 자, 책과 논의는 집. 이건요, 역사 동화책이에요. 요즘 뭐 인문학이 강조되고 막 그 종편 같은 데서 뭐 최진기니 뭐 또 누구 나와가지고 계속 역사적 지식을 강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딩 엄마들도 애들한테 자꾸 역사적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해.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자, 어떤 동화책 읽다 보면요, 그 시대적 배경이 역사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역사가 어떤 동화 속에 녹아 있어야 되죠. 그렇게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고 확산적 독서라고 하는데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죠. 이게 좋은 어린이책이에요. 책과 노는 집은 조선시대 말엽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엽의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이 깔려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책. 세 번째 방법은 수상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상 받은 책.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상이 칼데콧이라고 있어요. 이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을 기념해서 해마다 미국에서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노미네이트 되었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하죠. 여기 책에 보시면 딱지 붙어 있죠. 여기 칼데콧 메달 또는 칼데콧 아너가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이 상이 시행됐거든요. 그중에 우리나라에 한 200권이 번역되도록 했어요. 알라딘이나 뭐 예스 14 이런 데 가면 왼쪽에 보면 이런 책만 따로 목록을 만들어놔서 딱 클릭하면 쫙 뜨게 돼 있죠. 이런 책들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뭘 빌려와서 아이들한테 읽어도 의미 있는 이런 책들이죠. 영국에 가면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벌써 고릴라 이런 거 엄마들 다 알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게 그 상을 받은지는 잘 모르죠. 이런 유명한 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유치원에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수업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치원에서 할 책이 아니에요. 자,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 대상으로는 이탈리아 볼리오나라는 도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라가치상이라고 그 북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러스트 뭐 내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상을 줘요. 우리나라 작가들도 최근에 이 상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상 받은 책들은 아무래도 검증된 책이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아이들에게 빌려 읽혀도 되는 거죠. 이제 이 상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출판사마다 뭐 어린이 상도 있고 이래요. 생략하는 거죠. 자, 이제 도서관을 다니거나 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 눈을 뜨게 돼요. 저도 사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아이 키우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나중에는 잠수네 제가 책 한 권씩 소개하면 잠수네 저한테 원고료 10만 원씩 주고 이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 소리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인간 되게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들도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가에 이제 관심이 가요. 그러면 이제 작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 권영쌤의 책 하면 다 이제 그죠? 인정받을 만한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고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권영쌤 살던 동네에 초등학교가 하나 폐교됐는데 그걸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며놨어요. 초등학교. 그 영상실도 있고요. 권쌤 일대기도 있고 운동장에 가면요. 강아지똥, 몽실언니, 엄마 까투리는 조형물도 있어요. 아마 가을 되면 엄마들 한번 소풍 가봐요 애들하고. 안동 가는 길에 안동에 다른 그죠? 안동에 무슨 마을이 있더라? 하회마을 이런 데 가는 길에 한번 가봐도 되고요. 그 어린이 책에 이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권쌤의 책들은 전설적이에요. 요즘 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로 백희나를 들 수 있죠. 이 양반은 구름빵 내는 바람에 일약 스타가 됐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린. 우리나라에서 이거 100만 부 이상 팔린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걸 밀리언셀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LA 근교에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닭종이 공예인가? 닭공예를 배워서 그림책의 배경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공예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배경으로 사용해요. 대표적인 동네 목욕탕에 오는 할매 이야기 장수장 선생님이 저 할매를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다 좋아하죠. 원래 처음 발간된 알사탕이라는 이 최신간이 있는데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책 보자마자 바로 막 주문해가지고 엄마들하고 수업했잖아요. 제가 막 울면서 이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인데 알사탕 하나만 먹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라고.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가 지를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애들 모르거든? 애가 엄마가 맨날 혼내니까 미워하는 줄 알고 이렇지. 근데 이런 알사탕이 있으면 꼭 사서 한번 읽어봐요. 이건 보관해도 되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지나갑니다. 외국 작가들 중에 좋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은데, 칼데코 받은 작가들도 많고, 존 버닝엄 같은 경우는 항상 아이의 내면에 주목하거든요. 지각대장 존 보면, 정말 올드한 선생님과 이 창의적인 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그리는 거죠. 알도라는 그림책도 그래요. 이 알도는 옛날에 대학 논술시험에 논제로도 출제된 책인데, 이 꼬마 안에는 항상 용기를 주는 어떤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존 버닝엄이 형상화해냈어요. 알도라는 동물로 형상해낸 거죠. 하루 종일 아이하고 같이 다녀요. 아이는 알도하고만 다니면 용기가 나서 어려운 것도 척척 해내는 거죠. 잘 때 되면 알도하고 헤어지고요. 내일 또 만나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4명하고 이 알도를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애들한테 물었죠. 애들은 1학년들은 글을 잘 못 쓰니까 이제 말로 수업을 하는데 혹시 너희들 중에 이 주인공 존처럼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1학년짜리가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여자인데 1학년.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일하러 가거든. 아침에 일하러 가면 지 혼자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투명인간으로 생각하고 지가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그 아이가 말한 내용을 내가 그대로 카톡으로 엄마한테 보내줬잖아. 애가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일하러 다니는 엄마의 아이.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투명인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존이 알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그림책 읽으면서요, 우리가 마음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너무 기특하고 장하다 하고, 그죠? 저는 기특하고 장한 저는 대답하면 1,000원씩 주거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경제 교육이 어떻니, 돈으로 저거 있다고 소리 자꾸 해싸고 있어. 근데 저는요, 애들하고 수업하다가 애들 이렇게 1,000원 주잖아요. 애들 너무 좋아한다니까. 저한테 1,000원 받으러 수업하러 가요. 저는 남들이 뭐라 말하는지 상관없어. 내가 애 마음만 얻을 수 있으면. 저는 어릴 때 너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공급받지 못한 채 자라가지고 항상 친척집 얹혀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척집에 셋째 아들이 4살이었는데 걔 똥기저귀를 내가 갈고 이랬거든. 그 외숙모 눈치를 늘 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제가 만들어냈어요. 앤서니 브라운도 유명하죠. 뭐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부 한 권을 가지고도 1시간씩, 1시간 반씩 수업을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자, 지나갑니다. 찍을까봐 빨리 지나가요. 아니, 올려놨다는데. 시간 12시 넘어가지고. 이거 로알드 달의 작품, 이거 고학년용 동화책들인데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 그 잠수는 영 할 때도 DVD, 비디오 볼 때요. 이거 전부 구해가지고 봤어요, 제가. 찰리와 초콜릿 공룡은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애들이 꿈꾸는, 우리 엄마들로 말하면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가 다 금이거나 돈이었으면 좋겠죠. 그거하고 근데 애들은요, 모든 것이 초콜릿이면 좋겠네요. 근데 실제로 초콜릿 공장, 그런 초콜릿 공장이 영국에 있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이 초콜릿 공장이요, 딱 4장의 골든 티켓을 초콜릿 속에 숨겨뒀어. 그래가지고 이 골든 티켓을 발견하는 아이들은 초콜릿 공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장. 4장. 전 세계에. 근데 이 찰리가 영국 시골에서 정말 못 살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심지어는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한 집에 산다니까. 초콜릿 살 돈이 없어요. 근데 뭐 하다 우여곡절 끝에 초콜릿을 딱 한 개 샀는데 거기에 이 골든 티켓이 들어있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초콜릿 공장에 가요. 가보면 진짜 환상. 기계도 초콜릿, 모든 게 다 초콜릿. 진짜 이 로알드 달은 정말 창의적인 작가거든요. 우리 애는 나중에 커가지고도 로알드 달이 전기까지 사서 읽었다니까. 마틸다 이것도 정말 좋아하죠. 교장선생, 악덕 교장선생님 골려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은 또 뭐 애들이 이 교장선생님을 골리는 이런 책 읽혀도 돼요? 뭐 이상하다. 창의성이라고는 뭐 하여튼.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인증샷인데, 2해 전에요. 우리 애가 여름에, 그것도 8월 달이네. 2해 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는 일요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왜 이리 쉽노?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하도 뭐 어른들이 뭐 판검사, 뭐 이과가 뭐 의사 캐사가지고 저도 애한테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미안해가지고 진짜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 시험을 치러 갔어. 그건 너무 쉽다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비웃었어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기말고사 치고 와서 쉽다 하는 애들은 다 70점이라고 생각해요. 해봤죠? 이 난이도 구분이 안 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95점 100점 맞는 애들 한 문제 어려워도 어렵다 하면서 막 책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특히 저학년들은 이건 모르니까 이상한 대답 해놓고도 지가 맞는 줄 알고 막 이렇잖아요. 저도 우리 그 짝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애가 열받아가지고 20일 후에 진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이거 그죠? 지 수험 번호 넣고 출력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로스쿨 입문식 뭔지 알죠? 이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 중에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이제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건요 교과서가 없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인 거라. 과목은 딱 2개예요. 언어 이해 1과목, 논리 추론 1과목, 2과목. 각각 35문제씩.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요. 언어 이해에서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았어. 그런데 100분위는 5%밖에 안 돼요. 95%는 상위 5%. 너무 쉬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100분위는 1.8%죠. 이건 좀 어려웠다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애도요. 고등학교 이후로는 책을 못 읽었거든요. 왜?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를 하느라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는요, 홍대 클럽 돌아다니느라고 좀 왜 신입생 때 다 놀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2년 또 보내고 왔죠. 복학해가지고 좀 학교 좀 다니다가 외국에 교환학생 갔어요, 1년. 그리고 25이 된 거라, 재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라고 특별하게 책 읽을 수가 없었죠. 그 얘가 이걸 보내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라. 지도 자신이 없었거든. 딱 특별히 준비할 그것도 없고, 이거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라니까요. 기출 문제집은 있어요.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만든 기출 문제집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보니까,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평생을 가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히 이번 기말 국어시험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고학년 중학생 때도 수학 공부해봐요.
대부분 애들이 문제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못 풀어요. 독해 능력이 부족한 거지. 수학적 사고력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린 시절에 책 읽기예요. 이게 돼 있어야 애들 동기가 부여되거나 이랬을 때 박차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걸 아까 중요하다고 다 대답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 안 이렇다니까. 동네들 커피숍 만나가 뭐 어느 학원이 좋더라 개사코 뭐 학원 정보는 또 얼마나 빼곡하게 막 많이 적는지 어떤 엄마들은요. 본부동산 엄마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탐방하면서 그 얻은 정보를 다 다이어리에 적어 놓는다니까 메모. 그런 엄마들 고수냐 고수. 학원 정보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또 저학년들은 새로운 뭐 교구 브랜드 이런 거 나오면 뭐 팩톡 해사코 뭐 이상한 거 뭐 독일에서 뭐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더라 하면 막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 근데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게 진짜로 아는 거냐 이거예요. 안다는 말이 어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잖아요. 안다는 말의 어원은요. 처녀가 남자를 경험하고 안다 이런 뜻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 이거 진짜 안다고 하는 거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백과사는 아무리 읽어봐요. 애기 안 태어나죠. 남자하고 하면 자야 돼. 그래야지 애기가 태어나는 거라. 안다는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고 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안다는 건 그게 아니고 관념이에요. 관념. 그죠? 내가 안 읽었는데 저기 도스토옙스키의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집에 꽂혀 있어.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안 읽었는데도 마치 읽은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있다니까. 아는 것도 이거 비슷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해요, 무시해서. 나 진짜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체면이고 뭐고. 정말 중요한 걸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학년 아이들이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염려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죠.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참 불안했거든요. 성적으로는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애는 한때 전국 5등도 한 적이 있어요. 로스쿨 입문시면서 이거 140등 했다니까. 140등? 전국 로스쿨이 2,000명 모집해요. 7,500에서 8,000이 시험을 치는데 서울대 로스쿨 정원만 해도 160명이에요. 연세대 120명, 고려대 120명. 저 정도 성적이면 메이저 로스쿨 갈 수 있거든요. 이 새끼. 일만 이게 안 갈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헬조선을 탈출하겠다고. 요즘 젊은 애들 뭐 금수저 때문에 막 회사니까, 그죠? 백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뭐 평범한 흑수저 아빠를 만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가 사실 우리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아이들의 시간을 놓치지 말고 책 읽기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싶으시면 이 두 권을 한번 읽어봐요. 이건 엄마들 책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책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주는 책. 이게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이분도 유명해서 대구에도 가끔 내려와서 강연하고 하는데 정말로 책 못되게 써놨어요. 읽다 보면 짜증도 난다니까. 하도 찌랄해서 사서. 근데 그만큼 우리 시각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권은 소설처럼이라는 문고판이에요.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양육받았는지, 우리 아이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할 때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써놨어요. 이 두 권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 혹시 아까 그 PPT 이거 그죠? 필요하시면 카페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음에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회원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회원가입 없이 그냥 하면 좋겠는데 이 다음이 그렇게 안 하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자동 정회원이에요. 뭐 치사하게 댓글 몇 개 달고 뭐 전 카페 돌아다니다 제일 짜증나는 게 등급 신청하라는 거라. 댓글 달고 뭐 글 쓰고 이래가지고 치사하게. 우리는 가입하면 다 정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동안 강의한 모든 강의 동영상과 mp3가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주제별로.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한 것도 사실은 그 우리 사회의 도움이죠. 저같이 불우한 청소년이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그죠? 대학을 지나갈 수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그래도 비교적 잘 키울 수 있었던 것도 어린이 서점의 도움, 그리고 잠순회라는 곳의 도움, 전부 이제 사회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받은 도움을
이 사회에 되돌리고 싶어서 이 뭐 고상한 말로 하면 재능 기부죠. 그래서 13년째 지금 그냥 무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또 돈을 준다네? 안 줘도 되는데. 그 혹시라도 인연이 돼서 또 이웃이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이렇게 보람 있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또 필요하면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보통 학교들이 제가 처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어떤 학교는 잠수는 공부법, 어떤 학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내년에 꼭 그 선생님한테 그거 주문해 주세요 한다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학년 부장 선생님이, 학부모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내년 2월 달에.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는데 엄마들이 꼭 수학 공부 이야기 해달래요 하면서. 혹시 필요하시면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강의해 보니까 엄마들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촬영하는 거 잊어버렸죠? 예, 잘 들어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참 행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키우다가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든지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시판에 질문하셔도 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